지난번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단계에 있냐면 아건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건강 상태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러냐면 질병의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질병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린다라고 한 거죠. 자,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린 사람을 전체적으로 요약했던 말이 뭐냐면 자도 피곤하다. 자, 요런 신드롬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사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제시하냐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건강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인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타그룹에서 김시현 사장님이 하고 있는 몬디 슬림 다이어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마이더스 그룹 전체에서 하는 이 양자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질병이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목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그룹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요단강 건너가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포커스는 건강한 사람하고 아건강한 사람인데 너무 지금 질병으로 가면 제가 체험사에 올려놓은 거는 왜 올려놨냐면 이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지 여러분이 암 환자를 마케팅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자기 가족이 먹고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 올려놓은 거지 마케팅을 해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살려야 되겠죠. 제발 이해되세요? 네. 내 가족은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이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리 가는 순간에 죽어요. 죽는단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의사 약사 한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관리한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알 거예요. 전설의 A사의 최땡땡 뭐냐면 더블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의료협회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결국 다이아몬드 내려놓고 그만두신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요거를 잘못 상담했다가 여러분이 구속을 당하거나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리 가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두 단계에서 어떻게 요거는 병원에 그냥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 건너가서 병원에서도 포기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뭐냐면 어떤 식품 솔루션 지시하는 건 좋은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암이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심근경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뇌경색이 사이로 밀려났어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받고요. 뇌경색이 사이. 5위가 당뇨 합병증이에요. 나머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왜 살펴보시냐면 내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상담이 가능해요.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은 뒤지고 보면 아건강 상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객한테. 그러면 암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건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염증에서 궤양으로 가서 뭘로 진행한다고요? 암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암의 모든 원인은 병원에서 염증이라고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이 됐다는 소리는 사람은 무슨 단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포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가 이 독소에 의해서 일부 독소, 내부 독소에 의해서 산화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염증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충분히 먹어줬더니 염증 수치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체내에서 항염 작용하는 식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식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암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준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식품회사들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오해. 우리 제품을 먹었더니 암이 나섰다. 이 말을 절대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논문적으로 밝혀진 거지 이 식품이 준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대요. 이해되셨죠? 네. 우리나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래서 암도 모든 염증에서 시작하고 심근경색은 혈관의 염증, 폐의 염증, 뇌혈관의 염증, 그 다음에 췌장의 염증, 모든 염증에서 출발한다는 걸 간결하게 고객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소가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있다고 했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대부분은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환경 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독소하고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세포의 산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이해가 되면 세포의 산화가 이해가 되고 세포의 산화가 이해가 되면 염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개념 정리되셨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한테 질병은 무엇만 알리자라고 하는 거죠? 염증. 모든 질병은 염증, 그냥 염증이라고 하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염증 그러면 염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발열, 발적, 부종, 가려움증, 통증 이런 5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걸 염증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뭐 먹었는데 막 가려워. 염증 반응이죠? 여기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염증 반응이죠? 그 다음에 아파. 이것도 무슨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이죠?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자, 우리 몸에 모든 독소가 축적이 되고 나면 염증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암으로 간다는 거. 개념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한테 딱 설명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결론 질병은 염증만 해석을 하자. 동의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질병의 전 단계는 딱 한 가지만 해석을 한다는 거야. 뭐냐면 자도 피곤하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도 피곤하다. 아니죠. 피곤하십니까라고 해야지. 시작. 자도 피곤하십니까? 옆 사람 눈을 보고 다시 시작. 자도 피곤하십니까? 예, 사기치고 있어요. 전부 눈빛이. 자, 그러면 자도 피곤한 상태를 관리하고 예방할 때 여러분이 뭘 사용을 하냐면 원래는 설문지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자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관련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오영진 사장님 걸 봤더니 퍼펙트하고 비타민 C 하나만 적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유전자 검사한 것 중에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사례가 한 명도 없었는데 식품을 꾸준히 먹었더니 좋아졌나요? 4년 먹었어. 4년 먹어서 네. 그래서 요 3가지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병은 뭐만 강조하자고요? 염증. 아건강 상태는 뭐만 강조하자고요? 자도 피곤하다. 이걸 물어보세요. 자도 피곤하십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관리를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한테도 아건강 상태에 접어들기 전에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몸에 맞는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드세요.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의 공통 분모를 살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악건강 상태에 접어든 사람의 가장 공통 분모는 스트레스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업무상 과로가 많다졌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과로가 겹치면 뭐가 반드시 올까요? 수면 장애가 와요. 여러분 돈 꽂았는데 이 사람이 사라졌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건물을 샀는데 부도난 건물을 샀어. 잠이 올까요? 주식을 샀는데 그날부로 상장 폐지가 됐어. 잠이 안 오죠. 잠이 오시겠어요? 근데 길 가다가 돈 꽂은 놈을 만났어. 심장이 어때요? 벌렁벌렁 뛰죠. 이런 눈가를 수정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겹치면 뭐가 되냐면 과로나 수면장애가 나타나는데 업무상으로 일이 많으신 분들 있죠. 대기업 임원들, 제 친구도 5시에 출근해서 11시 퇴근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과로예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요.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3시간 자고 출근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공통 분모, 악건강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영양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양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요. 자, 영양 불균형 상태에 접어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몸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적절히 없으면은 에너지 대사가 안 일어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전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에너지를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포가 허기지니까 어때요? 더 많이 이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냐? 칼로리는 높고 영양소는 낮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햄버거, 피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으면 어때요? 딱 하고 뭔가 이게 싸운 맛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노출된 사람들의 공통 분모를 봤더니 자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요? 자도 피곤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운동 잘한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이분 사람들의 공통 분모 알파가 뭐냐면요, 운동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 분모가 또 뭐냐면 아보도르 박사 책에 보면요, 약물 중독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뭔지 아세요? 진통제. 그때 가면 병원에 진통제 먹잖아요. 안 드신가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뭐 개보린, 또 아스피린, 또 뭐 많이 먹죠? 타이레놀, 뭐 이런 진통제 엄청 많이 먹죠.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고혈압약. 네? 위장약. 델포스, 뭐 위엔장, 뭐 이런 것들, 가스명수.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네? 수면제예요. 아니면 수면 유도제. 너무 잠들이 안 온다. 한국 사람들 성질이 어때요? 급하죠. 네. 어느 정도로 급한지 아세요? 딱 그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막 눌러요. 막 누르고 못 기다려. 안 내려오래. 내려가 그냥. 이 정도로 급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가 만연화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느긋이 못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면 장애 때문에 약물 복용이 많대요. 그래서 너무 또 뭐냐면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약물리성. 한 알 먹었던 사람이 2알 먹고요. 2알 먹었던 사람이 400ml, 4알까지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정확하게 딱 꿰뚫어 보시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고 야 나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거 정말 피곤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어떻게 먹을 건지 나는 늘 생각해 봤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독일의 PM이다. 이런 식의 마이 스토리를 내가 어떻게 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화법들을 많이 길러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딱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BM부터 꺼내죠. 이 독일 BM은 1993년에 창립된 회사로 27년 냈고 존경하 없는 뭐막 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뭐가 되냐면 BM 장사나 군의원이 돼요. 바쁘신 중에도 매형해 주신 신사숙녀 여러분. 아니 갑자기 있잖아요. 그 이상한 톤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것으로 말씀 이런다니까요. 주변에 진짜 봐보세요. 이게 뭐 마이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뱀부터 딱 꺼내놓고 그거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바꿔보자는 거야? 뭘 바꿔보자는 거야? 내 스토리를 통해서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내가 이런 걸 보고 봤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 요렇게 가자는 거예요. 현대인 중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과로 없는 사람, 수면장애 없는 사람, 영양이 불균형, 운동이 부족한 사람 이런 분들이 약물 복용으로 시달린 사람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것에 시달려 보니까 자주자주 피곤하더라.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찾다가 이런 회사를 찾아서 먹어봤는데 나는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걸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왔어. 이게 맞죠? 다 꺼내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 해요. 여성이 그렇게 안 해요? 양자 쓸 수 있다고 하고 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자, 그래서 아건강의 중요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세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아까 스트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살다 보니까 남편이 왼수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여자분들 공통분모 스타벅스에 상상하는 게 남편을 올려놓고 막 썰다가 막 씻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죠. 안 그러세요? 자, 우리는 뭔가 정신적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업무적으로 많이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중추신경계 우리 몸의 내부 장기를 가장 지배하는 신경을 뭐라 그래요?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자율신경은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육체의 상태에 따라서 긴장 모드로 갔다가 이완 모드로 갔다가 긴장 모드로 갔다가 이완 모드로 갔다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때 작용하는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그래요? 교감신경이라고 그러죠. 어떤 모드로 작용할까요? 긴장 모드. 여러분 강도가 났는데 나는 헬렐레 하신 분 있을까요? 긴장하겠죠. 어쩌면 나를 죽이면 어쩌지.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을 이완 모드로 작용하는 신경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띵동하고 일찍 들어왔다. 어떤 신경이 작동할까요? 네, 긴장하겠죠. 교감신경. 안방을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를 막 반겨줘. 이때는 어떤 신경이 작용할까요? 이완 모드. 그래서 또 이제 강아지를 막 놀다가 밖에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 그럼 무슨 신경일까요? 교감신경. 근데 올케까지 왔어. 바로 또 날이 쓰겠죠. 저것들 왜 했지? 웃자고 한 소리예요.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입에 군침이 돌면서 무슨 신경으로 바뀌어요? 부교감신경. 우리는 날마다 교감신경으로 갔다가 부교감신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룬 사람이 건강하겠죠. 5대 5. 근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몇 대 몇까지 갈까요?
8대 2 정도까지 올라. 날이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언어를 통해 알아. 딱 하면 왜? 뭐 이러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봐. 막 눈에가 있잖아요. 살기가 둥둥해요. 이현재 대장이 맞아요, 틀려요. 제주도 놀러 갔는데 옆에서 운전도 안 하고 막 하니까 나이 쓴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네가 운전하는 게 제일 열받잖아요. 아, 그래요? 자, 우리는 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8대 2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억압하고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 중에 1번이 남편이라는 거지. 그럴 나이가 지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뭔가 잘 분석을 해보면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정체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남편과 아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돈이 맨수래. 맞아요, 맨수. 그렇죠. 이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자, 그래서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정체가 뭔지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신경이 조화를 이루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버드 의대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버드 의대에서는 심신의학이라는 것이 이 자연치유학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질병의 근본 원인은 뭘 다스려 보자는 거예요? 안 들리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의학이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하버드 의대에서도 최종적으로 뭐냐면 질병의 원인을 뭘로 봤어요? 심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다? 의학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몸을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렌드를 빨리 읽으셔야 돼요. 자, 옛날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만 있어. 여기 이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우리 이경사님이신가요? 이경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곰이. 거기 태어나셨을 때 자동차 있었어요? 없어. 그때 아마 몇 대 없었을 것 흔하지 같은데. 않았지. 예. 초등학교 때 차 보면 신기하고 그러시던 세대시죠? 6.25 딱 끝나자마자 태어났어. 그러니까요. 뭐 산천이 폐하가 되고 뭐 저런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솔직히.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내가 오늘 먹고 날 끼니를 밖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자, 근데 그거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무슨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고객을 만날 때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세요. 왜? 마음 다스리가 안 되시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돼요? 어디 보드로 가요? 교감신경으로 가버리죠. 그럼 마음 다스리가 안 되면 뭐 어디로 가요? 교감신경. 그러면 오장육부 기능이 어떻게 돼요? 네, 오장육부가 장기 기능이 점점 저하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으신 분? 나는 있겠다. 네. 네. 자, 그럼 여러분이 만나서 뭘 설명하시면 돼요? 하나만 설명하시면 돼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밥맛이 있듯 이렇게. 이해됐어요? 돈 꼬렸는데 니 도망갔어. 밥맛이 있듯. 뭔가 이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말을 한 가지만 딱 던져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여러분이 학술적인 거는 이해를 하시고 포인트는 던져봐야 돼요. 야, 너 만약에 돈 꿔줬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열받지.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뭔가 나를 자극하는, 긴장하고 자극시키는 모두가 뭔지를 빨리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람의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양대상에서는 46이라고. 그렇죠. 양자성에서 46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뭐냐, 인상차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온화한 인상이에요. 예. 열받는 사람의 공통분모, 날이 서 있어요. 왜 왔어요? 가자마 그럼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찬바람도. 예, 찬바람 쌩쌩 돌려. 그 다음에 11자로 쫙 밖에 있어. 건들기만 해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 어때요? 내철자로 이렇게 딱 멋있니? 그것이 멋있니?
그런 사람한테는 잘못 설명했다는 왼수지고 와요. 그냥 차 한잔 타주시고 뭐 건강하게 다음에 한번 뵐게 이렇게 오셔야 돼요. 우리 김정희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마음 나누기. 아 그래요? 마음 나누기 하고 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스려주시는 것이 진정한 사업의 기본인 것 같아요. 왜? 하버드 의대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몸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객하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요? 증상. 자, 5장 6부는 반드시 항진돼 있어요. 한쪽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교감신경이 나를 계속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근육에서 나타나요. 무슨 통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근육통. 근육통이라 그러죠. 자, 자기 어깨, 이거 목으로 이게 어깨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나는 솜털처럼 부들부들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이영대 사장님만 부들부들한가? 저는 아니에요. 본인도 아니야. 너만 해주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은 사람의 가장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근육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디를 눌러보냐면 여기 어깨를 이렇게 눌러봐요. 눌러보면 되게 어떠던가요? 딱딱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육통은요 웬만해서는 안 풀려요. 근데 현대의학이 이거를 가장 잘 풀긴 합니다. 근데 약을 안 쓰고 비약물적인 요법이 뭐냐면 여러분 닌겔 아시죠? 네. 포도당에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비타민 B콤이라는 걸 놔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뭉친 게 확 풀려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마사지라든가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욕탕 가서 풀려고 하면 3시간, 4시간도 안 풀려요. 너무 굳어진 거는 현대의학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한번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역치감이라 그래요. 이걸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눌러보면 돌처럼 딱딱해요. 이건 죽어도 안 풀려요. 이거는 포도당이 들어가서 세포 조직 사이에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걸 어때요?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로 활용을 좀 하세요. 저희 그 연구소에 오셨던 내과 원장님이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저도 병원에 가서 그 요법을 한번 맞아봤거든요. 1000cc에다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넣더라고요. 그때 뭐 거의 한 1만 ml 정도 될 거예요. 고용량 비타민 C를 포도당으로 해서 딱 맞았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이 딱딱했던 게 있잖아요. 쫙 풀리게 되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해요.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좀 비싸야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는 비약물적인 요법이죠. 포도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계세요. 내 몸이 치료가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근육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근육이 딱딱해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장기, 우리 몸에 근육하고 관련된 거 한번 불러보세요. 위, 소장, 대장, 전부 뭘로 돼 있어요? 근육. 다 근육으로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심장, 다 뭘로 돼 있어요?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 소장, 대장에서 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육에 통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어디 모드로 가냐면은 계속 긴장되겠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배설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빨라지죠. 네. 이거는 빨라져요. 여러분 빨라졌다가 느리게 뛰고 빨라졌다가 느리게 뛰고를 반복하면 뭘로 갈까요? 부정맥으로 가겠죠? 뭘로 간다고요? 부정맥. 그러다가 심실벽이 두꺼워지면 기울성 심근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큰 동맥이 꽝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건 뭘로 갈까요? 대동맥이. 네.
동맥 류로 간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문제들이 이 근육계통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에 문제가 오면 또 무슨 문제가 오냐면 신경통이 와요. 자, 근육통, 신경통은 거의 동시에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신경이에요. 뇌에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나 신경통은 거의 같이 온다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오는 쪽이 어디냐면 뼈예요. 그래서 좌골 신경통이 와요. 우리 몸은 굳어진 쪽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봐보세요. 차렷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굳어져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뭐냐면 뼈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어때요? 눌려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통이 나타나요. 뭐 이게 뭐 좌골 신경통이 오른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왼쪽도 나타나고 오른쪽도 나타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 뭐냐면 신경이 눌려 있냐에 따라서 이게 이 뭐냐면 신경통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방치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발 쪽 있죠. 족저근막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근육하고 신경을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는데 이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된 순간에는 역치값을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뭐냐면 통증이 심해져요. 자, 이제 문제 좀 알려드릴게요. 통증이 심해지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죠. 일시적으로 병원 가야 되니까. 근데 병원에서 맞는 주사가 전부 뼈 주사예요.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근육이 더 딱딱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일시적으로 풀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통증이 오기 전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미 그때 가버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여기서 공통 분모는 뭐냐면요. 근육통이 나타나고 신경통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반복돼서 나타난다. 제발 동의하신가요? 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뭐가 망가지냐면 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간의 무슨 기능이라 그럴까요? 해독 기능. 자, 따라서 합시다. 독소는 증가하고 피는 탁해집니다. 무슨 기능이 떨어지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사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까 말한 자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안 맑으신 분 있죠. 그분은 장에 독소가 많으신 분이에요. 장청, 내청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뭐라고요? 장청내청. 네. 장청, 내청. 장이 깨끗하면 뇌가 깨끗해요. 자, 자도 피곤하신 분은 무슨 기능에 문제가 온 거예요? 간이 기능. 네. 근데 아침에 머리가 안 맑으신 분은 주로 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 피로하고 이 정신적 피로가 겹쳐버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 여러분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기능이에요? 여가 기능이래요. 그죠? 뭘 보고 여가 기능이래요? 좋은 거는 내 몸에서 걷어쓰고 나쁜 거는 뭐예요? 배출을 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니까 몸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부종이 점점 나타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체내에 독소가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간 신장에서 독소 해독을 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뭘로 변질이 되냐면 혈액이 점점 어때요? 탁해지죠. 그러면 여러분 LDL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이 활성산소 자 이런 그 활성산소하고 만나게 돼요. 그 뭘로 바뀌냐? 과산화 지질 형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산화된 정확한 표현은 산화된 LDL 이거는 과산화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요거는
TG는 그린저가 아니고 중성지방이에요. 지난번에 TG 그랬더니 왜 그린저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TG는 뭐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뭘로 가요? 가산화지질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기름덩어리를 누가 처리를 해요? 우리 몸에서 대식세포. 네, 대식세포라는 이 면역세포들이 전부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다 왜냐면 혈관 내피세포에 이런 식으로 쌓아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죽상 동맥경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쌓아둔 거를 전문용어로 아테롬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위에 겉에 있는 쌓여 있는 거를 플라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혈전들이 여기 이렇게 혈소판하고 상처 나서 달라붙어 있는 거를 이거를 혈전이라고 그러죠. 혈소판들이 상처 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피떡처럼 붙어 있는 걸 혈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드러운 지방, 이게 썩은 지방을 아테롬, 위에 딱딱해져 있는 걸 플라크, 그 다음에 상처 난 부위에 혈소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피떡을 이루고 있으면 혈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가가지고 뇌혈관을 막으면 뭘로 돌아가실까요?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 경색. 콩팥을 막으면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이게 역학관계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하나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산화 지질이 쌓이면 pH 7.4. 자, 7.4라는 게 뭐예요? 수소 이온 농도, 혈액의 수소 이온은 7.4가 약 알칼리 상태예요. 이런 독소가 쌓이면은 7.4 이하로 떨어지면 혈액이 끈적거리는 상태를 산성화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산성화된 혈액을 다시 약 알칼리 상태 7.4로 복원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칼슘을 빼왔어요. 어디서 빼와요? 뼈에서 빼와요. 그래서 이 7.4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고 혈액이 탁해지면 탁해질수록 뼈에서 뭘 많이 빼놨습니다. 칼슘.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시달리게 됐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어때요? 근육통하고 신경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거를 계속 빼쓰다 보니까 이 빠져나온 칼슘들이 이제 못 돌아가고 어디에 박혀 있게 되냐면 혈관 벽에 계속 박혀 있대. 그래서 무슨 경화? 동맥경화. 그럼 여러분 리스토레이트를 뭐 해야 돼요? 꼭 먹어야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이 막히면 안 되니까 확장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화질소. 산화질소 제제가 뭐예요? 미동맥.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꼭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이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산화질소를 발생시켜주는 미노겐 이런 걸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탄력 있잖아요. 탄력이 있으면 뭐예요?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의 특징이 뭐예요? 뭉치면 살고 굽혀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죽는 거예요. 딱딱해. 그래서 평생 50 나이 먹어가신 분이면 평생 콜라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콜라겐을 뭐냐면 피엔 걸로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혈관이 지금 지방 덩어리, 칼슘 부족으로 딱딱해지는데 가장 또 딱딱해지는 건 뭐냐면 음식 독소 중에 호모시스테인. 뭐라고요? 호모시스테인. 자,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어디에 전부 다 박혀 있냐면 이런 데 혈관벽에 이렇게 빨갛게 박혀 있어요. 그럼 호모시스테인은 왜 생겨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메치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호모시스테인. 요게 비타민 B6, B9, B12가 부족하니까 혈관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끈적끈적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혈전을 형성하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형성한대요. 뭐가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독소,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거, 호모시스테인.
그럼 여러분 호모시스테인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돼요. 네, 안 먹으면 죽어요. 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아. 열심히 먹는데 뭘 많이 드셔야 돼요? 비타민 B6, B9, B6, 9. 네. 네. 메티오닌, 호모시스테인, 그 다음에 여기가 시스테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B6. 메티오닌을 환원시켜주는 게 9과 B12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이 관계를 설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호모시스테인만 설명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모시스테인을 설명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뭘 설명하셔야 되냐면 단백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라는 거하고요. 뭘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이라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요소라는 형태로 바뀌어주는 거죠. 자,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간으로 가서 자, 외부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어내고요. 근육 생성을 하고요. 또 뭘 하냐? 콜라겐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산하고 체액의 염기, 이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중요한 게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 중에 여러분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 필수 아미노산하고 비필수 아미노산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뭐냐?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수, 반드시 먹어라 그 뜻이죠. 그래서 9가지가 음식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비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간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하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1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요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 전체적인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 아미노산 중에 호모시스테인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지울게요. 자, 여기 중에 메티오닌이라고 하더라고요.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생겨요. 요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이 생겨요. 어떤 물질이 생긴다고요? 피를 끈적거리게. 자, 이 피를 끈적거리게 하는 거를 체내에서는 시스테인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전환을 시켜요. 여러분 뭔가 전환이 될 때는 효소, 조효소가 필요해요. 자, 이런 거를 도와주는 물질이 비타민인데 이때 B6가 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끈적거리는 물질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환원시켜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B9, B12라는 물질인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B6, B9, B12가 들어있는 액티바이즈나 그 다음에 뭐예요? 파운카틴 이런 거를 꾸준히 먹어줬더니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어때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더라. 그래서 무슨 경화를 예방할 수 있어요?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제를 안 먹으신 분은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뭘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요?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60, 70대 꼭 와요. 비타민제 안 먹으신 분. 그때가 제일 많이 노화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우리는 왜 먹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뭘 설명해야 되냐면 비타민 B군의 역할을 설명하자는 거죠. 뭘 역할을 설명하자고요? 비타민 B군의 역할.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아건강에서 내가 왜 질병이 생겨나는 거를 순서적으로 정리하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